안녕하세요. 부상보리시입니다. 오랜만에 녹화합니다. 여태 한 20분간 떠들고 있다가 이 곰캠 프로그램을 쓰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로그인 안 하고 그냥 했더니 20분 지났다고 끊겼어요. 화나. 그래서 다시 녹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자, 보세요. 그 추세 매매하니까, 그쵸? 저번에도 뭐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요거죠. 이렇게 여기 부분까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를 넘거나 이 사선을 돌파하거나 해야 이제 추세 전환이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세 전환이 됐고 거래량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요즘 뭐 한번 볼까요? 뭐 거의 뭐 똑같겠죠. 뭐 차이가 나겠어요. 뭐 S&P 지수도 얘 같은 경우는 뭐 헤드앤숄더로 보기에는 조금 뭐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렇지만 얘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고 상승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 돌파가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아마 얘는 나스닥이 더 좋을 거야. 아마 차트가 더 예쁠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그쵸? 예. 나스닥 차트가 훨씬 더 예쁘죠. 예, 이렇게 여기를 거의 지금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예, 그래서 당분간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조정이 나오겠죠. 예, 조정이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이제 이 수평 추세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선 추세선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거래량도 늘고,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겁니다. 예, 가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 레리 윌리엄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요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전 자료잖아요. 이게 출간한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이니까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 기술적 분석 책을 왜 번역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엄청 좋은 책이 많은데 미국에. 하여튼 근데 이제 몇 가지 배운 거는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조금 제가 이제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추세 매매에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이제 보통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고점,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중기 고점, 중기 저점, 그 다음에 장기 고점, 장기 저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단기 고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기 고점. 이게 이제 매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냐면 뭐냐면, 단기 고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단기 고점. 이 단기라는 말을 쓰면은 캔들로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캔들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최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최고점 캔들의 양옆을 봤을 때 더 이상 높은 고점이 없으면 걔가 단기 고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고점 캔들의 저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 하락 추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쵸? 자, 여기를 볼게요. 그럼 여기가 제일 낮은 저점이잖아요. 그리고 양옆을 봤을 때 얘보다 저점, 더 낮은 저점이 없다 그러면 이게 단기 저점이 됩니다. 캔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저점의 고점을 돌파하면 단기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제가 여기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이렇게 단기 상승 추세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고점 있잖아요. 얘가. 그쵸? 요 캔들 세 개를 봤을 때. 그리고 얘가 깨버렸네요. 그러면 얘는 단기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까지도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얘가 가장 저점이고 저점 캔들의 고점을 여기서 돌파했으니까 단기 상승 추세가 요렇게 된 겁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요렇게 떨어지고 여기까지 보면은 요렇게 자 여기 요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중기 저점은 뭐냐? 중기 저점은 뭐냐면 요런 변곡점 있죠. 여기가 단기 저점인데 이제 변곡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변곡점보다 양옆으로 봤을 때 더 낮은 저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중기 저점이 되고 그쵸? 여기가 중기 저점, 요것도 중기 저점이 되고 그리고 요 화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낮은 저점이잖아요. 이게 장기 저점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왜냐면 제가 읽었을 때 이제 저는 일반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오탈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는 명확하게 저거를 써주지는 않았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이렇게 종가상 돌파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윗꼬리로 돌파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가상 돌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랫꼬리든 윗꼬리든 돌파를 했으면 변곡이 생기고 저점이나 고점을 만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추세, 장기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더 크게 본다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뭐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쵸.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하면은 요렇게 그렸다가 요렇게 그렸다가 요렇게 그렸다가 요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좀 되네요. 요렇게 막 그려볼 수가 있죠. 요렇게. 그쵸. 그리고 이제 요런 모습이 있어요.
장대 양봉이 쓴 다음에 여기에 약한 음봉, 그러니까 이 양봉 안에 있는 음봉이든 이 안에 있는 거, 요런 봉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좀 예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악형 같은 경우 막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는 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보통 돌파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전고 돌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죠. 그렇죠. 여기를 돌파할 때 뭐 쌍바닥도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요봉이나 요봉에서 매수가 되는데 이제 종가상 돌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19% 정도 상승을 보여줬어요. 돌파한 이후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거든요. 그 손절 라인이. 그러면 이 돌파 매매의 어떤 그 단점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지난 차트로 보니까 이런 거지.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흔들림에도 많이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게 이제 손익비가 그쵸. 우리가 여기서 샀을 때 19%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손절 라인은 명확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맞지 않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또 그 승률이 적어도 뭐 한 6, 70%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또 잘 모른다. 그리고 또 여기가 매매 라인이 되죠. 그러면 14% 정도 상승을 했고 여기 손절 라인이 또 12% 정도 됩니다. 그쵸? 애매하죠. 여기서도 이제 돌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가에서 사면은 6% 상승인데 손절 라인은 무려 16%. 뭔가 애매해요. 그쵸? 그래서 돌파 매매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주도주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제 뭐 그러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나놓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레리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이 변곡점, 단기 저점, 중기 저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사실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요게 샛별형이거든요. 음봉으로 마감하고 이 도지가 생기고 양봉이 됐잖아요. 그리고 레리 윌리엄스는 여기를 이 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근처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상 돌파를 하냐 안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이제 이것도 뭐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상승 추세죠. 그쵸? 200일선에서 이제 반등한 거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 추세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약 37% 했고 손절은 어디예요? 손절은 당연히 저가입니다. 이 양봉의 저가라든지 아니면 이 도지의 저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약 6.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상승한 거는 약 37%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지나놓고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손익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손익비가.
그쵸? 손익비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윌리엄스 말에 따르면 지금 고점을 찍은 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 고점을 찍고 얘가 지금 얘 내지는 얘가 확실하게 종가상은 얘가 확실하게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매수를 하고 이봉의 종가에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약 3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죠. 얘가 저점을 찍고 얘가 양봉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샛별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매도가 나올까요? 어디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예. 요봉, 요 음봉, 그쵸? 여기 고점을 얘가 일단 잔중에 깼으니까. 근데 이제 종가상,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실시간으로 막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쵸? 그러니까 종가상 깨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가상 깨진다 하면은, 이봉에서 하는 거죠. 이봉. 예. 요봉. 그쵸?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만들고 얘가 깼으니까, 예. 이봉 내지는 이봉에서 팔면 됩니다. 그럼 뭐 수익률은 또 비슷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냥 들고 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약 25%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근데 하락은 손절 라인은 약 4.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레이 윌리엄스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 좋게 봤습니다. 좋게. 발음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그려볼게요. 단기 변곡점을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이게 아주 뭐, 예쁘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딱딱 맞게. 그쵸? 네, 뭐, 이게 무슨 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으니까 여기까지, 그쵸?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18% 정도 상승을 했고, 손절 라인은 약 9% 정도. 여기 손익비는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제 단기적으로 막 사고 팔고 뭐 이 변곡점에서 사고 팔고까지는 할 필요 없고, 왜냐면 상승 추세니까 우리가 적어도 싼 가격에서는, 요런 가격에서는 살 수가 있다. 그쵸? 요런 가격에서, 이런 가격에서 사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예,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추세 매매를 하면 그냥 쭉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싼 가격에 사서 저점을 깨면, 여기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뭐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보유로 해서 약 73% 정도 상승을 했고, 어떤 내 매수가 위협이라든가 뭐 여기서 보면은 크게 뭐 어떤 쌍봉이라든가 뭐 헤드앤숄더라든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팔아야겠죠,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봉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가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쵸? 가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도 뭐 거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것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단기 저점하고 변곡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쵸, 이렇게 자세하게는 그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눈썰미 정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단기 변곡점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할 수 있죠. 여기서 매수할 수 있지만 여기서 깼기 때문에 그쵸? 내 매수가 여기인데 매수가를 깨고 갔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전 저점도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몇 프로 손절인가요? 뭐 아주 진짜 바닥에서 했다 하더라도 6%. 손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삼성 SDI에 대해서 내가 좋은 어떤 분석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 양봉에서는 매수해야겠죠?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크게 그려서. 그쵸? 이 양봉에서는 매수해야겠죠? 이 저점의 고점을 돌파했지만 얘는 음봉이니까 좀 애매하다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손절이 안 나왔죠? 손절이 안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가 손절이니까 손절 안 나오고 약 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30% 가까이 상승했고, 이봉에서는 이제 매도해도 되는 거고, 내가 중장기로 들고 가려면은 매도 안 해도 되고, 지켜봤는데 이봉에서는 매도해야겠죠. 여기서 윗골이 길게 되고 달고 쌍봉이니까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간단한 추세 분석이 되면서 상당히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지켜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손절입니다. 손절.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해라. 하락 추세에서 하지 말고 상승 추세에서 해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전을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이 구간을 보면 우리가 하락 추세라는 거 알죠? 물론 여기서부터 단기 반등이 됐지만, 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는 이전 고점을 넘어가야 상승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떨어졌잖아.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상승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뭐야? 뭔가가 이게 뭐가 생겼을까요? 뭔가가 이상한 게 생겼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눌렀던 것 같은데. 아하, 이게 뭐죠? 하여튼 여기가 상승 추세가 아니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를 깨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그쵸? 손절만 잘 지켜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했다 하더라도 뭐 거의 10% 이내에서 손절이 됐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시 매수가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만 잘하고 원칙만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생겨서 이게 뭔지, 이것만 지금 녹화가 되는 거, 이게 뭐지? 이제 없어졌다. 그쵸? 잘 되고 있죠? 잘 보이고 있죠? 이러한 어떤 상승 추세 구간, 이런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잘 해야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변곡점이 생겼다 그래서 무조건 추세 상승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요 봉에서 뭐 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도지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자, 그리고 상승 추세로, 단기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봉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죠. 7%나 상승했고, 거래량도 약간 늘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이 봉의 저점 내지는 여기까지. 손절 폭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손절 폭이 크면 비중을 조금 적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가고, 그쵸? 뭐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쵸? 뭐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갔다고 치고,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 돌파, 이봉에서 매수 타점이죠. 이봉 매수 타점이고,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고, 그쵸? 여기는 이제 매도 타점, 이런 부분은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장기가 아니고 추세 매매를 하면은 저점에서 샀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뭐 버틸 생각을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부분은 하락 추세죠.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 요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요런 부분이 애매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려 보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밑으로 갔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려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쵸? 왜냐면 얘가 넘긴 넘었네. 네. 여기서 아니다. 네. 이걸 이제 명확히 그리자 그러면 이제 요걸 포화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하락 잉태형이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추세선 그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보면 얘가 제일 높거든요. 이러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추세선을 그릴 때 이 레리 윌리엄스의 추세선을 그릴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장대 양봉 세우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이 플래그라고 할까요? 불 플래그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양봉에서 또 매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가고, 다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포화형이 나오거나 할 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추세선 그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수익을 내고 이용하는 데는 뭐 이 정도 불편한 거는, 그쵸? 저거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쵸? 약 80% 가까운 상승 파동이 나오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돌파할 때가 매수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운 좋게도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양봉으로 강하게 거래량 실려서 양봉으로 돌파해주고, 이렇게 쭉 추세 상승이 나와줘서 다행인데,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정도를
손절폭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봉의 저가를 손절폭으로 잡던가. 근데 뭐 여기서는 보면은 얘가 살짝 깼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스탑로스 걸어놓으면 손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추세의 변곡점을 그 레리 윌리엄스가 주장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여기 그쵸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추세가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는 거지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 봉에서 종가의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약 7.4% 상승한 봉이에요. 종가상. 그러면 손절 라인도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봉이나 이 음봉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음봉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하면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렇게 약 50%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가상 매도하는 거면은 이봉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이 고점을 찍은 저가를 얘가 종가로 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 기회가 한번 나오는데 여기를 잘 참았거나 일부만 매도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약 18%에서 일단 1차 매도하고 나머지는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거를 이제 보시고 야 쉬운데? 쉬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이게 또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답니다. 이런 봉에서 사야 되는데 쉽지만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빠지면 아씨 이거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또 매도하고 뭐 이러한 점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책 내용이 나쁘진 않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았습니다. 다 뭐 약손절한 것도 있고 이익 내고 판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무식하게 내가 맞아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추세에 따르는 겁니다. 추세 매매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나 추세 매매할 때는 내가 숏 포지션을 잡았어요.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지수가 막 올라가. 그럼 꺼야죠. 손절 쳐야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